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내놓자마자 주가가 시간 외에서 9.05% 무너졌습니다. 정규장 종가 74달러 35센트에서 출발한 가격이 한때 67달러 34센트까지 밀렸고 시간 외 마감은 67달러 62센트였습니다. 언론 집계로는 8.58%, 67달러 97센트. 어느 숫자로 보든 넷플릭스는 이 한 번의 발표로 그동안 버텨온 52주 신저가 70달러 86센트마저 아래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숫자만 떼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두 자릿수로 늘었고, 순이익도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주가는 하룻밤에 퍼센트 넘게 빠진 겁니다. 오늘은 이 모순, 그러니까 실적은 멀쩡한데 왜 시장은 매물을 던졌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부터 짧게 다시 짚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이름이지만 이번 실적을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를 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에 세워져 캘리포니아 로스가토스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DVD를 우편으로 빌려주는 사업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사라졌고 지금 넷플릭스 매출은 사실상 100%가 스트리밍에서 나옵니다. 즉 구독료와 최근 빠르게 커지는 광고 매출이 전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가 매출의 44%,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묶은 지역이 32%, 남미가 12%, 아시아 패시픽이 12% 정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일하는 성숙한 시장이 매출의 4분의 3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구조가 오늘 급락의 배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미 크게 자란 시장에서 성장하는 회사는 어느 순간부터 성장 속도 자체가 시장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제 2분기 숫자를 봅시다. 매출은 125억 6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 늘었습니다. 환율 영향을 뺀 실질 성장은 12%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분기 매출이 약 18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주당 순이익은 0달러 80센트로 시장이 예상한 0달러 79센트를 아주 살짝 넘겼습니다. 순이익은 34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33%로 회사가 제시했던 목표에 그대로 부합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벌어들인 돈에서 사업에 재투자하고도 상당한 현금이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쌓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넷플릭스는 매출의 3분의 1을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완전히 다른 체급의 회사가 돼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급락의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매출입니다. 125억 6천만 달러는 시장 컨센서스였던 125억 8천만 달러를 아주 근소하게 밑돌았습니다. 차이 자체는 0.2%, 사실상 오차 범위입니다. 이익은 넘겼고 매출은 살짝 못 미친 흔히 있는 혼합된 성적표입니다. 이 정도로 8% 급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가이던스입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매출을 128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을 0달러 82센트로 내다봤습니다. 회사 표현으로는 3분기 매출이 12% 성장, 환율을 빼면 11% 성장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를 정밀하게 뜯어보면 성장률이 2분기 13%에서 다시 한 단계 내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 성장률은 넷플릭스가 최근에 낸 분기들 가운데서도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시장이 오늘 실제로 반응한 대상은 지나간 2분기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 속도가 계속 느려질 거라는 이 궤적이었습니다. 연간 전체 그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 연간 매출 전망 범위를 기존 507억에서 517억 달러였던 것을 510억에서 514억 달러로 좁혔고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는 31.5%로 유지했습니다. 전망 범위를 좁혔다는 건 보통 회사가 착지 지점을 더 또렷하게 본다는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올해 전년 대비 약 60억 달러의 매출을 더 얻겠다고 했고 연간 성장률로는 13에서 14% 수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이르는 순증분이고 웬만한 중견 미디어 기업의 연매출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여전히 매년 미디어 기업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들어내는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건 시장이 이 성장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성장의 가속도, 즉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적 미스가 아닙니다. 기대치 대비 실망입니다. CNBC는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 외에서 8% 넘게 빠진 이유를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 전망에 또다시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핵심은 그 또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반응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낙폭이 earning surprise의 작은 크기에 비해 유난히 가팔랐고 분기 실적이 아니라 성장 둔화와 가이던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작은 서프라이즈와 큰 낙폭 사이의 이 불균형이야말로
지금 넷플릭스 주가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라는 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바로 직전 분기에도 넷플릭스는 주당 순이익을 컨센서스보다 60% 넘게 상회하고도 주가가 9% 빠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낸다고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대체로 컨센서스를 웃돌아왔는데도 이런 눈높이 부담이 계속 붙는다면 문제는 실적의 질이 아니라 그 실적에 시장이 매겨둔 가격입니다. 이미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시장은 좋은 걸 넘어 더 빨리 좋아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멀쩡한 실적도 매도의 이유가 됩니다. 사실 같은 날 이걸 더 극명하게 보여준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만 TSMC입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실적 전망까지 올렸는데도 미국에 상장된 주식은 오히려 팔렸습니다. 좋은 실적을 재료 소멸,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호재가 확인되는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른바 뉴스의 팔아라 이벤트로 소화한 겁니다. 넷플릭스도 본질적으로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좋다는 걸 시장이 이미 다 알고 가격에 넣어둔 종목은 좋은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대를 넘어서야만 오릅니다. 이날 시장 자체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에 매물이 쏟아지고 공포 탐욕 지수가 41호 공포 구간에 있던 얇은 장이었다는 것도 배경으로 겹칩니다. 다만 이건 배경일 뿐 넷플릭스가 빠진 핵심은 이미 높이 걸려있던 시장의 눈높이였고 성장 둔화 궤적은 그 눈높이를 깨뜨린 방아쇠였습니다. 그러면 성장 스토리의 다음 축은 어디일까요? 넷플릭스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크게 판을 깐 카드는 광고입니다. 회사는 2026년 광고 매출이 대략 2배로 늘어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광고는 구독료에 얹힌 격가지처럼 여겨졌는데 회사는 이걸 본격적인 성장 엔진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물량을 늘리고 광고 기술 스택을 외부에 맡기던 데서 자체적으로 가져와 타깃팅을 정교하게 다듬고 라이브 스포츠 중계로 광고 단가를 끌어올린다는 그림입니다. 헐리우드 리포터가 인용한 애널리스트 엘리샤 리스는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 2026년 광고 매출을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대략 2배 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매달 이용하는 사람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광고는 분명히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engagement, 그러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얼마나 오래 보느냐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넷플릭스의 engagement, 곧 시청 지표를 둘러싼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광고 사업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화면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볼 사람이 예전만큼 오래 안 본다면 광고 단가와 노출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광고주는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플랫폼에 예전만큼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밸류에이션을 두고 벌어지는 진짜 논쟁은 빠르게 크는 광고 매출이 둔화되는 시청 지표를 앞지를 수 있느냐입니다. 광고 성장에 무게를 두면 강세론이 되고 인게이지먼트 둔화에 무게를 두면 약세론이 됩니다. 오늘의 8% 급락은 시장이 일단 후자 쪽으로 한 표를 던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광고 말고도 넷플릭스가 기대는 성장 지렛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회사는 3분기 성장의 동력으로 회원 증가와 요금 인상 그리고 광고 매출을 함께 꼽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재작년부터 구독자 수를 분기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회원 증가는 구체적인 숫자 없이 정성적으로만 확인됩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지렛대는 요금 인상입니다. 성숙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새 가입자를 무한정 끌어오기 어려워질수록 이미 들어와 있는 가입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받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이 단기 매출은 밀어올리지만 지나치면 해지를 부르고 시청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앞서 본 상위 컨텐츠 시청 시간 감소와 겹쳐 읽으면 요금은 올리는데 보는 시간은 줄어드는 조합이 광고 사업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왜 나오는지 보입니다. 성장 엔진 3개, 회원과 요금과 광고가 서로를 밀어주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는 미묘한 균형 위에 지금 넷플릭스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던진 또 하나의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1년에 2번 내놓던 시청 데이터 보고서 무엇을 받는가 하는 리포트를 2027년부터는 1년에 한 번만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재작년부터 구독자 수를 분기마다 공개하던 관행을 접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독자 한 명 한 명의 증감보다 매출과 이익, 인게이지먼트라는 더 큰 지표로 봐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국면에서 공개 빈도를 줄이는 결정은 강세론자에게는 자신감으로 약세론자에게는 불투명성으로 읽힙니다. 시장이 성장 속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나온 결정이라 오늘의 반응을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급락 이전에도 이미 고점 대비 약 45% 빠진 상태였습니다. 한때 붙어있던 거품은 상당 부분 거쳤다는 뜻입니다.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는 이익 대비 주가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건 과거 12개월 동안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반면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12개월 벌어들일 이익을 추정해서 매기는 미래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이보다 더 낮게 내려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갭 자체가 시장이 넷플릭스의 이익 성장에 매기고 있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 기준으로는 더 싸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미리 보기에서 나온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는 낮은 편으로 성장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평가 영역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은 그 낮은 미래 배수라는 게 이익이 계속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이 겁을 낸 건 정확히 그 전제, 성장 속도였습니다. 성장이 한 단계 꺾이면 미래 기준 배수도 조용히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45% 조정이 얼마나 큰 폭인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야 반년에 반토막이 흔하지만 넷플릭스처럼 무거운 초대형주가 고점에서 절반 가까이 빠졌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프리미엄을 대대적으로 다시 매겼다는 뜻입니다. 성장주의 조정은 대개 실적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성장 속도가 시장의 기대를 못 따라갈 때 밸류에이션 배수가 압축되면서 일어납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딱 그겁니다. 실적은 여전히 우상향인데 그 실적에 시장이 매기던 배수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나빠진 건 시장이 그 재무제표에 지불하려는 가격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넷플릭스의 위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넷플릭스 매출은 지난 회계연도에 15.9% 늘었고 이번 분기에도 13%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통 미디어 4사는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디즈니는 한 자릿수 초반 성장에 그쳤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패러마운트는 매출이 오히려 뒷걸음쳤으며 컴캐스트는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수익성 격차는 더 큽니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 33%를 찍는 동안 전통 미디어 경쟁사들은 그 절반 수준이거나 아예 순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의 주가 부진은 경쟁에서 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 압도적 우위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급락과 별개로 이 회사의 장기 스토리는 깨진 걸까요?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은 주가와 갈렸습니다.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 주가가 가이던스 실망에 하락했지만 다수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컨센서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쪽이고 목표 주가 중앙값은 $107로 오늘 시간 외 급락 가격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 괴리가 지금 넷플릭스를 둘러싼 국면의 본질입니다. 단기 반응은 실망이고 장기 스토리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강세를 유지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컨텐츠 제작에서의 규모의 경제, 아직 여지가 남은 요금 인상 여력, 이제 막판을 키우기 시작한 광고라는 신사업입니다. 반대로 약세론자가 보는 건 둔화되는 성장률과 시청 지표, 그리고 여전히 동종업계보다 훨씬 비싼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자주 빗나가고 그 자체가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45% 조정으로 거품이 빠졌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성장 눈높이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동시에 참인 애매한 지대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싸다고 단정하기도 여전히 비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제 한 줄로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급락의 정체는 나쁜 실적이 아니라 지나치게 좋은 실적을 이미 가격에 넣어둔 시장의 눈높이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넷플릭스가 좋은 회사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매출도 이익률도 현금 흐름도 업계에서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에 걸린 기대가 실적보다 먼저 뛰어 있었고 성장 속도가 한 단계씩 내려앉는 궤적이 확인될 때마다 그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주가로 청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다음 방향은 결국 광고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 매출이 정말로 2배로 커지면서 둔화되는 시청 지표를 앞지른다는 게 증명되면 지금의 45% 조정과 낮아진 미래 배수는 훌륭한 진입 구간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반대로 광고 성장마저 엔게이지먼트 둔화에 발목을 잡히면 성장주 프리미엄은 한 겹 더 벗겨집니다. 성장 재가 속에 베팅하는 사람에게 넷플릭스는 그 가설의 순도 높은 버전이 되고 성장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비싼 종목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앞으로 두세 분기가 답을 줄 겁니다. 제가 지켜볼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광고 매출이 정말 연 30억 달러스 궤도로 붙는지, 상위 컨텐츠 시청 시간의 감소가 멈추는지, 그리고 요금을 올리는데도 해지가 늘지 않는지. 이 세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오늘의 급락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회의 자리로 기록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빠르게 크는 광고 매출이 둔화되는 시청 지표를 정말 앞지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넷플릭스의 성장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다시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시간 외에서 8% 넘게 빠진 이 가격을 정규장의 낮 시간 트레이더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다시 소화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성장 둔화라는 팩트에 시장이 오늘 새벽에 공포를 유지할지 아니면 45% 조정과 낮아진 밸류에이션에 저가 매수가 붙을지 그 힘겨루기를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종목을 한 단 더 깊이 뜯어보는 분석, 다른 종목들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미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실적 하나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